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차현주입니다.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 실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이 크리스마스 실은 매년 성탄절 즈음에 가난한 결핵 환자를 돕기 위해 대한결핵협회가 발행했던 우표 모양의 종이였는데요. 그만큼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많이 걸린다고 해서 가난한 병이라고 불린 병이 바로 결핵이었습니다. 의술의 발달과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결핵 환자는 크게 줄었는데요. 하지만 결핵이 최근 다시 유행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때는 가난함의 상징으로 불리던 결핵이 최근 들어서 다시 유행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오늘 뉴스 속 날씨에서는 결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백병원의 허양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결핵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정작 결핵이 어떤 질환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신데요. 이 결핵이 어떤 질환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결핵은 결핵균에 의한 감염성 질환 전체를 말하는데요. 결핵은 신체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전신 질환인데 폐결핵이 가장 흔합니다. 또한 흉막이나 임파선, 뇌나 척추, 관절, 신장, 간 등 여러 장기에서 발병할 수가 있습니다. 발병 부위에 따라 증상이나 진단법도 좀 달라질 수는 있고요. 가끔 주변에서는 늑막염을 앓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질환의 대부분은 폐를 둘러싸고 있는 흉막에 결핵균이 침입하는 결핵성 흉막염에 의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결핵의 원인과 일단 걸렸다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핵은 결핵균에 의한 감염 때문에 발생을 합니다. 주로 폐결핵 환자로부터 나온 미세한 침방울 혹은 비말에 의해서 직접 감염이 되겠지만 감염된다고 해서 모두 결핵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대개는 접촉자의 한 30% 정도가 감염이 되고 또 이 감염된 사람 중에서 10% 정도가 결핵 환자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90%는 감염자는 평생 건강하게 지내는데요. 발병하는 사람들이 한 반 정도는 감염 후 1, 2년 안에 발병을 하겠고 나머지 50%는 그 일생 중에서 특정 시기에 즉 보통 면역력이 감소할 때 발병을 하게 됩니다. 과거 못 살던 시절에는 면역력 저하의 원인이 주로 영양 부족이었지만 요즘에는 스트레스나 불규칙한 생활, 또 다이어트, 또 과로 등으로 인한 면역력 약화가 새로운 원인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은 과도한 입시 스트레스나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면역력이 저하가 되고 또 생활 패턴이 이런 PC방 같은 이런 실내 생활 위주로 바뀌면서 결핵 감염이 용이한 환경에 쉽게 노출되게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에이즈나 규폐증, 만성 신부전, 당뇨 같은 이런 면역력이 떨어지는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에도 발병률이 높아지겠습니다. 결핵은 질환이 악화될 때까지 보통 증상이 전혀 없다가 우연히 발견될 때가 많은데요. 보통 질환 초기에는 기침이나 또 가래, 피로감이나 신경감인, 미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지만 평소 자주 경험하는 증상이기 때문에 자각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기침이나 가래가 주요 증상으로 나타나는 감기가 그래서 2주 이상이 지속이 된다면 혹시 폐결핵이 아닌지 의심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또 피 섞인 가래나 피를 토하는 객혈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초기보다는 대체로 병이 진행된 경우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병이 진행돼서 폐 손상이 심해지게 되면 호흡곤란이 나타나고 또 흉막이나 심막을 침범하는 경우에는 가슴 통증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또 일반적으로 성인 폐결핵 환자의 흔한 그 초기 증상을 말씀드리면 잦은 기침, 객혈, 발열, 전신적인 무력감, 미열이나 체중 감소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부위에도 생길 수가 있는데 다 발병하는 부위에 따라서 증상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는 림프절 결핵이 나타났다. 그러면 전신 증상과 함께 목 부위나 혹은 겨드랑이 같은 데 림프절이 커지고 또 눌렀을 때 통증을 느낄 수가 있겠고요. 또 척추 결핵이 생기면 허리에 통증이 생기고 또 결핵성 뇌막염이 생긴다면 두통이나 구토, 의식 저하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결핵은 전염이 되기 때문에 더 조심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일단 결핵에 걸렸다면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도움을 주는 음식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예전에는 결핵을 불치병이라고 생각하고 치료를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였는데요. 하지만 요즘에는 결핵 치료가 너무 쉽다고 생각해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결핵은 약을 6개월 이상 꾸준히 복용하기만 하면 완치가 가능한 질병입니다. 하지만 상당히 많은 약의 약을 매일 먹어야 되고 또 6개월 이상 장기간 복용해서 오는 불편함도 있고 또 약의 종류가 많다 보니까 소화장애나 복통 같은 부작용 때문에 환자가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는 사례가 많아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결핵균은 생명력이 매우 끈질긴 균이기 때문에 약을 불규칙하게 복용하거나 중단하게 되면 내성이 생길 수가 있겠고요. 이런 경우에는 효과가 적고 또 부작용은 많은 2차 약을 더 장기간 투여해야 하기 때문에 완치 가능성은 오히려 떨어지고 심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잘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결핵약은 간에서 대사가 되기 때문에 간혹 결핵에 걸려서 보약이나 개소주 아니면 건강보조식품을 임의로 먹게 되면 그 자체로 또 간에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가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결핵 환자도 일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특정 음식을 찾아 먹기보다는 여러 가지 일상적인 음식들을 골고루 또 충분히 먹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 최근 일부 연구 결과에서는 특정 비타민이나 미령 원소 등이 먹으면 결핵 예방에 도움을 준다 이렇게 알려지기도 하지만 아직까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고요. 규칙적인 생활 및 충분한 영양과 휴식을 통해서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결핵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세균 감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결핵 환자는 반드시 금연을 해야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결핵이 불치병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전에 예방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네.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핵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충분한 영양 섭취와 또 꾸준한 운동으로 면역력을 기르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또 결핵약 복용 기간이 2주 이하인 환자의 접촉은 가급적 피하는 게 좋겠지요. 또 아울러 결핵을 예방하려면 BCG라는 예방접종을 해야겠는데요. 이 BCG는 우연결핵균의 독성을 약하게 해서 만든 것으로서 사람에게는 병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결핵에 대한 면역을 갖게 하는 백신입니다. 결핵균에 감염되기 전에 BCG 접종을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발병률이 5분의 1로 줄어들고요. 또 이 효과는 보통 10년 이상 지속된다고 합니다. 특히나 BCG는 폐결핵뿐만 아니라 사망률이 높은 소아의 결핵성 뇌막염이나 속립성 결핵의 예방 효과가 높기 때문에 결핵이 흔한 이렇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BCG 접종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결핵 환자가 또 증가하고 있고 요즘이 면역력이 가장 떨어지기 쉬운 시기이기 때문에 평소 건강 관리가 참 중요할 것 같네요. 네, 지금까지 서울백병원의 허양임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때는 가난의 상징으로 불리웠던 명결핵. 지금은 면역력이 떨어지면 누구든 쉽게 걸릴 수 있는 질병이 돼버렸는데요. 모든 질병의 최선의 치료는 바로 예방입니다. 건강한 식단과 꾸준한 운동이야말로 결핵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오늘 뉴스 속 날씨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